안녕하세요. 종추쌤입니다. 종추쌤으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막 강아지 그림 있고 이러니까 주식이 무슨 장난스러워 보이고 또 애들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제 기법 중에 하나인 이종추를 네이밍으로 바꿨는데, 이 이종추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 아는 사람들은 활용을 굉장히 잘 하지만 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 이종추를 가지고 설명하는 어떤 기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뭐 좀 최초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기존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유용하게 좀 참고하셔서 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추세는 일정한 방향성인 거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추세를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수익을 내려면은 추세를 알아야 되고, 큰 수익은 추세를 읽어야만 또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추세만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추세를 못 읽으면 손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 보는 방법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은 특별한 추세를 한번 이종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작년에 상한가, 그렇죠. 바로 이 자리요. 선이 딱 그어져 있네요.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아는 지인분께서 이 상한가 갈 때 추격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갭이 뜨거나 뭐 하면 어디서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딱 가르쳐 준 자리가 그 고점이에요. 그 고점 자리를 정확하게 찍고, 그날 음봉이 내려가서 아는 분께서 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추세 선을 본 거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 선을 딱 그니까 이 점이 딱 나오고 자로 잰 듯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 하라고 했는데, 5일선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는 매수 매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요. 추세는 말 한마디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일봉뿐만이 아니고 월봉의 추세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방향성이. 왜냐 그러면은 추세라는 거는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은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정확성은 있지만 매수 매도 대응력이 떨어져요. 많이 오른 다음에 추세가 상승한다는 걸 확인한다던가, 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한다는 걸 확인한다던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제가 아직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닌 점에서 약간 코 먹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으셔서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월봉을 보면 추세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선으로 이렇게 쭉 그면은 LG전자가 이러다가 여기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돌파하고 나서 이 상승 추세로 가기 전까지 1년이나 또 하락을 해요. 하지만 끝내는 이 상승 추세가 2년 동안에 또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하락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그다음부터 또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만 안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렇게 2년씩 들고 가는 이 장기 추세를 좀 하기를 좀 꺼려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추세 중에 가장 짧은 추세는 뭐냐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종추입니다. 이종추란 말 그대로 2일
종가 추세예요. 추세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는 추세, 캔들 2개로 만드는 추세가 바로 이일 종가 추세인데, 2일 종가 추세는 말 그대로 1위평이에요. 1위평. 이평선으로 따지면은 1위평, 종가끼리 선을 연결하는 1위평선의 연장선을 긋는 거죠. 네, 그게 바로 2일 종가 추세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추세선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지지는 매수와 손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매도와 홀딩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지가 되는 선에서 매수는 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그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짧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선이 되고요.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매도와 동시에 거꾸로 그 저항을 돌파할 시에는 홀딩의 의미도 같이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굉장히 좀 기초적인 내용이죠. 네. 보시고 한번 이 이종추는 어떻게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거를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꼬리 잡기에 굉장히 능하다. 고가 놀이 하는 데 있어서 꼬리 잡기에 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한성기업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쭉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은 이런 데서 사는 거 겁나죠? 이미 상승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좀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상승 구간에서 한번 꼬리 잡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마지막 한성 기업인데, 턴 할 때부터 한번 볼게요. 이날 양봉, 그리고 이날 양봉이죠. 이날 음봉, 양봉. 그러면은 이 전날 이렇게 음봉, 양봉이 났을 때 2일 종가 추세라고 그랬으니까, 이 음봉의 종가는 여기죠. 양봉의 종가는 여기죠. 이 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 다음날 시가는 이 전날 만들어졌던 이 추세선 위에서 만약에 시가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밑으로는 이게 지지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시가가 이 추세선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은 약간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종추의 원리예요. 자, 아직 그 다음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밑에는 이제 5일선 부분에 있어서 꼬리 잡기가 가능한 거고요. 전날 추세선 위에서는 바로 또 윗꼬리 매도 전략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러면서 또 추세선이 또 하나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주가의 위치는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주가는 하지만 여기서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전날의 추세선과 그 다음날의 추세선 사이에서 시가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꼭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돌파가 나온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밑으로는 많이 좀 하방으로는 지금 지지 라인들을 그으면 다 보이는데, 우선은 다음날 시가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가는 아침에 동시효과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동시효과를 보고 이렇게 선을 거으면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략.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주식이 없다고 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밑으로는 5일선, 21선 꼬리 잡기가 가능한 구간이 있었고, 그다음 위로는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돌파가 나올 시에는 홀딩의 역할을 한다. 네, 함으로써 큰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꼬리 구간이 나오고 끝내 종가는 이 안에서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직 어디서 특히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5일선 꼬리 잡기 부분이죠. 지금 이평선 지지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5일선은 빼고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이 이종추 종가 추세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 시가는 이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안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 부근에서 잡으면 꼬리 잡기가 가능한 것이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청산 구역이 보인다. 그게 이제 이종추 전략이 쓰는 거죠. 그 다음날 동시효과를 딱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가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밀렸어요. 밀렸으면은 그 밑에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이게 꼬리 잡기 성공이 되는 거죠. 꼬리 잡기의 중요성은 뭐예요? 꼬리를 잡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바로 당일날 이미 나는 수익 전환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꼬리 잡기를 자꾸 하려는 것이고, 이 꼬리 잡기 굉장히 유용한 지금 팁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또 종가 추세선 또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고,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은 또 밑에 꼬리 잡기 보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이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모멘텀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고, 위로는 저항, 윗꼬리 달고 밑으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략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나오면은 좀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밀렸는데 어서 또 꼬리 잡기가 또 되는 거죠. 꼬리 잡기 또 됩니다. 내려올 때 잡고,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익절하고 밑에 내려올 때 또 꼬리 잡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 윗부분에서는 다 윗꼬리가 걸려드는 저항 구간인 거죠. 그래서 청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추세가 또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계속 이렇게 캔들 두 개로 나오는 그 종목의 그날의 힘, 방향성을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종추가. 주가가 이 안에서 시작되면 이 안에서 놀 거고요.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면 좀 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확률은 항상 최근 추세선과 그 전날의 추세선 사이에서 시가가 형성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은 여기서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외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날,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오르면서 이 추세선에서 다 매도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밑으로는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승 추세만 나오다가 드디어 하락 추세가 하나 나온 거죠. 종가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주가는 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이제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가가 어디에 형성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략을 짜시면 된다라는 거죠. 시가가 요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은 저는 시가 매도를 할 거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면 하락할 때 이 부분에서 꼬리 잡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시가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밑으로 밀리면 거기서 또 꼬리 잡기, 위로 올라가면 매도의 전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볼까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애매하게 걸쳤죠.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맞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하면 안 되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떨어질 자리가 있고 위로는 또 저항이 많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요 안에서 위치하면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락 추세가 또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날 주가는 이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시가 손절의 전략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좀 홀딩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가가 만약에 여기서 생긴다라고 하면은 위아래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이 가운데서는 이제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시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볼까요? 시가가 여기서 나왔는데 바로 아래에 지지받고 돌파까지 나온 모양이라
다음 날도 이럴 경우에는 또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종가와 종가설을 하면은 또 이런 섹터가 생기고요. 또 이제 그 다음날 주가는 이 안에서 형성이 되고 위아래로 이런 지지와 저항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종추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게 꼭 100% 저렇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외부의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 힘의 방향성과 그리고 저 추세선들에 따라서 주가는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봤지만 이거를 쫙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다 보면은 주가의 방향성이 계속 이 추세선들이 주가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일관성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미흡하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이종추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